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학개론의 정서 황재원입니다. 지난번에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수강생이 3단원의 학자별 이론이 암기할 게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이걸 어떻게 암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암기 코드를 활용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제가 시간이 나서 좀 촬영을 했네요. 조금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자별 이론인데 꼭 학자와 이론을 연결을 지어야 되느냐, 이 과정은 필요해요. 이것만 알아도 쉽게 지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왔고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 그렇게 출제가 되었죠. 특히나 도시공간구조 이론은 학자와 이름만 연결 지어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학자와 이론을 연결할 때 도시공간구조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자, 어찌됐거나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암기 코드로 지대이론 6학자와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 이론 3학자와 공업입지 이론 2개의 학자에 따른 이론들과 연결을 지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코드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대이론이에요.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고 하죠.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 자, 첫 번째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자, 이 학자는 차액이 지대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곡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차액만큼이 지대다. 잉여를 지대라고 봤고 비옥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이론이었고,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마르크스는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유화, 소유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튀넨, 리카르도의 제자였어요. 이 튀넨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위치지대였어요.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수송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위치에 따라서도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대는 감소하는데 이유가 뭐냐? 수송비가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자, 이때 튀넨이 발표했던 논문 이름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던 이론 논문인데, 고립국 이론은 동심원 모델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도시공간구조 이론에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이게 모델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찰이라고 한다면 경매할 때 입찰 같은 거 하죠. 경쟁을 얘기해요. 좋은 토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데 결국 이 토지를 누가 차지하게 될 거냐라고 할 때 돈을 가장 많이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무한대로 돈을 제시하지는 않고 초과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즉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 돈을 가장 많이 제시한 사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 최대 지불 용이액을 제시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입찰지대는 뭐냐면 최대 지불 용이액, 돈을 가장 많이 제시한 금액이 입찰지대가 되는 거예요. 알론소. 이걸 이제 우리 박동희 군이 만들어줬는데 알론소 사진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재밌게 R을 표시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자, 우리가 준자가 붙으면 그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라는 의미를 쓸 때 준자를 붙여요. 우리가 총론에서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 등을 얘기해요. 그런데 부동산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부동산 취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광의의 부동산에 해당된다라고 배웠죠. 역시 마찬가지로 준지대는 토지가 아닌데 토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 설비, 기계 설비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준지대라고 얘기했죠. 자, 파레토. 자, 경제지대를 얘기했는데 파레토가 얘기했던 건 총수입. 즉 이건 토지에 대한 수입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을 얘기했는데 총수입은 전용 수입에다가 경제지대를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경제지대는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서 커질 수 있는 소득을 경제지대라고 얘기했죠. 자,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이 학자들과 이론이 익숙하게 돼 있어야 돼. 이 단어는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리카르도 차액지대, 마르크스 절대지대, 튀넨 위치지대, 알론소 입찰지대, 마샬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자, 단어가 겹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 절대지대, 튀넨 위치지대, 알론소 입찰지대, 마샬 준지대, 파레토 경제지대인데,
자, 이게 카조카.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동의군이 헷갈렸나 봐요. 카차예요. 카차. 자, 차를 영어로 카라고 하죠. 카차 타고 절이 있는 마르, 절이 있는 마루에 가는데 위치 튀는 소입, 입이 작은 아줌마를 준마라고 했어요. 준마, 경례하고 있더라. 그래, 뭐가 두꺼운 글씨가 좀 틀려졌어요. 이해해 주시고.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 건지. 첫 번째, 자, 우리가 마루를, 언덕을 마루라 그래요. 그러면 카차, 차를 영어로 카라고 하니까 카차 타고 마루로 가는데 어떤 마루냐면 절이 있는 마루예요. 이 절이 있는 절마루, 마르크스지만 그냥 우리는 마루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이 있는 마루, 절마루를 가는데 자, 위치가 튀었어요. 뭔가 위치가 튀는 보니까 아줌마인데 어떤 아줌마냐면 입이 작아요. 그래서 입이 작은 소입 아줌마 준마가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경례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카차 타고 절마루 가는데 위치 튀는 입이 작은 아줌마, 소입 아줌마가 경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절마루, 절대지대 마르크스, 위치지대 위치지대 튀는, 소입, 알론소의 입찰지대, 준지대 마샬, 경제지대 파레토 이렇게 정리하면 연결은 어렵지 않게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대이론 이렇게 6개 이론과 학자들 연결 짓고 자, 두꺼운 글씨는 나중에 제가 수정해서 다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좀 영상 올리든지 할게요.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입, 준마가 뭐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6개의 이론과 학자들을 연결을 짓고 자, 두 번째 도시공간구조 이론이에요. 자, 도시공간구조 이론에서 학자가 버제스가 나오고 호이트, 해리스 울만인데 자, 이때는 2명의 학자가 공동으로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해리스 울만인데 자, 앞자를 따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 선자는 부채 선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버제스는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도시가 커져나간다. 자, 호이트는 교통망을 따라서 간선도로를 축으로 해서 부채꼴 모양, 쐐기 모양으로 도시가 커져나간다. 자, 그런데 해리스 울만은 버제스와 호이트의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핵이 하나, 중심 업무 지구가 하나 있는 단핵 도시를 얘기했는데 현대 도시나 대도시는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심입니다. 핵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기 코드는 제동이가 호선되어. 자, 호선이라는 건 어떤 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출할 때 호선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중개사법에서 단어가 나올 거예요.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서 자, 얘가 선출된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제동이에요. 자, 제동이가 자, 선출이 됐어요. 호선되어 다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왕관 썼으니까 뭐 다 했나 보죠. 그래서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제동,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호선, 선형 이론, 다했다. 다핵심 이론의 해리스 울만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야 돼요.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입지 이론이에요. 공장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으냐를 얘기한 건데 자, 이때 우리가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베버라는 학자가 이론을 얘기했고 래쉬라는 학자는 최대 수요 이론을 얘기했어요. 자, 중요한 건 사실 비용이에요. 즉 공업입지에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경비를 중요시했던 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비용은 당연히 조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최소가 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했고 자, 래쉬는 아니다.
자, 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려면 수요자가 충분히 많은 곳에 공장을 입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은 곳이 좋다. 중심지에 공장을 위치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수요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럼 수요자는 많아야 되니까 최대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럼 비용 나오면 최소고 수요 나오면 최대인 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비용 이론은 베버라는 학자고 수요 이론은 레시라는 학자예요. 자, 그러면 비버가 뭐한다? 수레 이렇게 생각해보죠. 레지만 레라고 생각해서,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 좀 눈 좀 푸시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비버예요. 비버가 수레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비버 수레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용 이론은 베버, 수요 이론은 레쉬 이렇게 비버 수레.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큰 틀에 대해서 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 코드를 제시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지대 이론, 토지 임대료에 대한 지대 이론은 카차 타고 절마루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어떤 아줌마, 입이 작은 아줌마, 소입 아줌마가 준마가 뭐하고 있었다? 경례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대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 이론은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공업입지 이론은 비버, 수레 하면서 비용 이론은 베버. 비용은 최소가 돼야 되니까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수레, 수요 이론은 레쉬. 수요는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은 레쉬. 이렇게 비버, 수레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암기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학개론의 정서 황재원이었고요. 이 암기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